오래전부터 은밀하게 우리 사회를 통제하는 비밀 단체들이 있었다. 그들은 일반인은 알 수 없는 고차원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 각 단체의 엘리트들은 그들만의 높은 지식을 목숨 걸고 숨기려고 했다. 그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단체가 프리메이슨이다. 세계적인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이 프리메이슨이었다. 조지 워싱턴, 시어도어 루스벨트를 포함하여 미 대통령 14명이 프리메이슨이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벤저민 프랭클린도 프리메이슨이었고 헨리 포드도 프리메이슨이었다. 모차르트, 처칠도 그렇다. 프리메이슨은 그들만 아는 비밀이 정말 있었던 걸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중대한 결정들을 프리메이슨이 해왔다는 소름 끼치는 가설을 세운다. 맨리 홀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그는 프리메이슨이 되기 이전부터 비밀스러운 프리메이슨 지식을 세상에 알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전히 그에 대한 논란이 있다. 프리메이슨이 되기 이전에 그가 했던 말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Man internally is part of the universe. He is part of the enormous diffusion of energies. He is as much part of the great plan as a star or a meteor or a comet. He is, if he can go within himself far enough, he can find the laws of his own survival.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마도 그의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전의 문자만 본다면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말이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성경 속 비유는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언어로 할 수 있는 진리의 가장 단순한 형태인 게 아닐까? 프리메이슨 비밀 지식에 대한 맨리 홀의 설명은 사실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설명이었던 게 아닐까? 프리메이슨의 지식은 세 개의 주제로 정리할 수 있다. 자각, 명료성, 균형이 그것이다. 맨리 홀이 말했다. 지혜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겸손히 자기 원천에 고개 숙인다. 그의 깊은 이해로 모든 것을 사랑한다. 인생의 신비 아래 있는 아름다움, 부드러움, 달콤함을 받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원천이다. 대부분 불행의 원천을 외부 사건에 둔다. 조금 깨달은 사람은 불행의 원천이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둘 다 맞지만 그래도 정답에 더 가까운 건 후자, 즉 자기 생각이다. 그러나 데카르트가 말했듯이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불행의 원천을 완벽히 없앨 수 있는 건 죽음뿐이라는 것이다. 죽지 않고 불행의 원천을 없앨 수 없는 걸까? 없다. 원천인 생각을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분리할 수는 있다.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활동, 즉 생각은 참된 나, 겉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각을 통해 나와 생각을 분리할 수 있다. 자각은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우리가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핵심은 보는 것에 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봐야 한다. 그것이 나와 생각을 분리하고 사념이 비워진 공상태를 만든다. I am. 이것보다 더 강력한 단어는 없다. I am은 양날의 검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긍정 확언이 되기도 하지만 자기 한계를 만들기도 한다. 나는 이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등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편견이 된다. I am. 나를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봐야 한다. 따라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볼 때 원천인 생각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자각은 모든 것을 명료하게 한다. But he has refus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have this researching within himself. He goes to school, but he is not taught to think. He is not taught to use his own resources. He is told to accept, to read the textbook and come to the same answer. 자각은 창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다. 그러나 창조하기 위해선 먼저 명료해져야 한다. 자신감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일까? 우리는 애매할 때보다는 확실할 때 자신감이 높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할지 모든 것이 명료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명료할 때 자신감은 따라온다. 그러나 사람들은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 있다 확언하며 자신감을 연기한다. 원하는 것을 명료히 하라. 이것은 창조의 근본적인 규칙이다. 원하는 것이 명료하고 원하지 않는 것이 명료해야 한다. 맨니 홀이 말했다. 인간의 신분은 그의 생각 수준이 결정한다. 창조는 생각의 명료성과 직결한다. 명료하지 않은 생각은 얼룩진 이미지를 만든다. 현실은 우리를 둘러싼 거울이다. 우리 생각이 밖으로 반사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얼룩진 이미지는 애매한 현실을 만든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쾌한 현실을 말이다. 아쉬운 결과를 얻고 있다면 내가 만든 이미지를 의심해야 한다. 내 생각이 명료하고 뚜렷한지 의심하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왜 그것이 일어나야 하고 왜 그것이 일어나면 안 되는지 말이다. 인간은 코끼리를 항상 생각한다. 인간은 코끼리를 생각 안 할 수 없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그대는 이미 코끼리를 생각했다. 우리는 부정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이유 같은 부정적인 것을 명료하게 생각하라는 것이 의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맨니 홀 말대로라면 명료한 부정적인 생각은 현실이 되니 말이다. 그러나 목적은 따로 있다. 상반되는 두 가지를 명료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에 에너지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다. 인간은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더 생각하고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생각하고 일어나야 하는 일보다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더 생각한다. 생각은 에너지다. 부정적인 것에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긍정적인 것에 쓰일 에너지가 없다. 원하는 것이 명료하면 애매하고 부정적인 것에 에너지가 안 쓰인다. 따라서 긍정적인 창조가 가능하게 된다. 혹여나 명료한 부정적인 생각이 현실에 나타날까 걱정 말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자각하고 원하는 것이 명료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현실이 될 수 없다. 맨니 홀이 말했다. 진정한 생각 또는 영성을 얻기 전에 마음과 정신이 완벽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우주는 완벽한 균형을 좋아한다. 균형이 깨지면 또 다른 균형을 만든다. 우리가 공을 땅에서 끌어올리면 공을 다시 땅으로 끌어내리려는 균형이 생기듯이 말이다. 과한 것이 균형을 깨뜨린다. 균형이 깨지면 과한 것과 반대되는 것이 다시 균형을 맞춘다. 집착하면 아무것도 못 얻지만 내려놓으면 많은 것을 얻듯이 말이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그러니 노력과 포기 간의 균형을 맞춰라. 행동하되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다. 주되 받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 평정심, 즉 균형이 생긴다. 정해진 시간에 많은 것이 올 것이다. 이것은 많은 것이 우리가 원할 때
오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균형이 생기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느끼지 않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은밀하게 우리 사회를 통제하는 비밀 단체들이 있었다. 그들은 일반인은 알 수 없는 고차원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 각 단체의 엘리트들은 그들만의 높은 지식을 목숨 걸고 숨기려고 했다. 그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단체가 프리메이슨이다. 세계적인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이 프리메이슨이었다. 조지 워싱턴, 시어도어 루스벨트를 포함하여 미 대통령 14명이 프리메이슨이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벤저민 프랭클린도 프리메이슨이었고 헨리 포드도 프리메이슨이었다. 모차르트, 처칠도 그렇다. 프리메이슨은 그들만 아는 비밀이 정말 있었던 걸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중대한 결정들을 프리메이슨이 해왔다는 소름 끼치는 가설을 세운다. 맨리 홀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그는 프리메이슨이 되기 이전부터 비밀스러운 프리메이슨 지식을 세상에 알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전히 그에 대한 논란이 있다. 프리메이슨이 되기 이전에 그가 했던 말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마도 그의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전의 문자만 본다면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말이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성경 속 비유는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언어로 할 수 있는 진리의 가장 단순한 형태인 게 아닐까? 프리메이슨 비밀 지식에 대한 맨리 홀의 설명은 사실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설명이었던 게 아닐까? 프리메이슨의 지식은 세 개의 주제로 정리할 수 있다. 자각, 명료성, 균형이 그것이다. 맨리 홀이 말했다. 지혜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겸손이 자기 원천에 고개 숙인다. 그의 깊은 이해로 모든 것을 사랑한다. 인생의 신비 아래 있는 아름다움, 부드러움, 달콤함을 받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원천이다. 대부분 불행의 원천을 외부 사건에 둔다. 조금 깨달은 사람은 불행의 원천이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둘 다 맞지만 그래도 정답에 더 가까운 건 후자, 즉 자기 생각이다. 그러나 데카르트가 말했듯이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불행의 원천을 완벽히 없앨 수 있는 건 죽음뿐이라는 것이다. 죽지 않고 불행의 원천을 없앨 수 없는 걸까? 없다. 원천인 생각을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분리할 수는 있다.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활동, 즉 생각은 참된 나 겉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각을 통해 나와 생각을 분리할 수 있다. 자각은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우리가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핵심은 보는 것에 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봐야 한다. 그것이 나와 생각을 분리하고 사념이 비워진 공상태를 만든다. I am. 이것보다 더 강력한 단어는 없다. I am은 양날의 검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긍정 확언이 되기도 하지만 자기 한계를 만들기도 한다. 나는 이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등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편견이 된다. I am. 나를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봐야 한다.
따라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볼 때 원천인 생각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자각은 모든 것을 명료하게 한다. 자각은 창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다. 그러나 창조하기 위해선 먼저 명료해져야 한다. 자신감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일까? 우리는 애매할 때보다는 확실할 때 자신감이 높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할지 모든 것이 명료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명료할 때 자신감은 따라온다. 그러나 사람들은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 있다 확언하며 자신감을 연기한다. 원하는 것을 명료히 하라. 이것은 창조의 근본적인 규칙이다. 원하는 것이 명료하고 원하지 않는 것이 명료해야 한다. 맨니 홀이 말했다. 인간의 신분은 그의 생각 수준이 결정한다. 창조는 생각의 명료성과 직결한다. 명료하지 않은 생각은 얼룩진 이미지를 만든다. 현실은 우리를 둘러싼 거울이다. 우리 생각이 밖으로 반사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얼룩진 이미지는 애매한 현실을 만든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쾌한 현실을 말이다. 아쉬운 결과를 얻고 있다면 내가 만든 이미지를 의심해야 한다. 내 생각이 명료하고 뚜렷한지 의심하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왜 그것이 일어나야 하고 왜 그것이 일어나면 안 되는지 말이다. 인간은 코끼리를 항상 생각한다. 인간은 코끼리를 생각 안 할 수 없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그대는 이미 코끼리를 생각했다. 우리는 부정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이유 같은 부정적인 것을 명료하게 생각하라는 것이 의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맨니 홀 말대로라면 명료한 부정적인 생각은 현실이 되니 말이다. 그러나 목적은 따로 있다. 상반되는 두 가지를 명료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에 에너지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다. 인간은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더 생각하고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생각하고 일어나야 하는 일보다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더 생각한다. 생각은 에너지다. 부정적인 것에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긍정적인 것에 쓰일 에너지가 없다. 원하는 것이 명료하면 애매하고 부정적인 것에 에너지가 안 쓰인다. 따라서 긍정적인 창조가 가능하게 된다. 혹여나 명료한 부정적인 생각이 현실에 나타날까 걱정 말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자각하고 원하는 것이 명료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현실이 될 수 없다. 맨니 홀이 말했다. 진정한 생각 또는 영성을 얻기 전에 마음과 정신이 완벽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우주는 완벽한 균형을 좋아한다. 균형이 깨지면 또 다른 균형을 만든다. 우리가 공을 땅에서 끌어올리면 공을 다시 땅으로 끌어내리려는 균형이 생기듯이 말이다. 과한 것이 균형을 깨뜨린다. 균형이 깨지면 과한 것과 반대되는 것이 다시 균형을 맞춘다. 집착하면 아무것도 못 얻지만 내려놓으면 많은 것을 얻듯이 말이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그러니 노력과 포기 간의 균형을 맞춰라. 행동하되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다. 주되 받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 평정심, 즉 균형이 생긴다. 정해진 시간에 많은 것이 올 것이다. 이것은 많은 것이 우리가 원할 때 오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균형이 생기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느끼지 않을 것이다.